안녕하십니까. 종합실담학개론 저자 오석입니다. 오늘은 실담 잠호 32번 타의 기본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의 뭐 점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일반 이 t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t에 붙여서 타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이 15개의 기본 글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기본에 우리 50.5에서 보셨던 기본의 타가 있고 이 타는 단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장음에 이 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발음하시면은 이렇게 단음과 장음을 좀 구별해 주시고 아무래도 이제 말할 때는 이렇게 이제 장음이 단음과 장음이 잘 구별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표기법에서 A 위에다가 막대기 표시를 해서 이렇게 알파벳으로 구분해 주시고 또 실담자는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위에다가 구별을 해주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이 단음과 장음이죠. T와 또 T 이렇게 이 단음과 장음 발음들 또 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투 이렇게 해서 오의 단음과 장음을 또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이 A는 이제 이 태인데 태와 타이 이렇게 태하고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이로 따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식별이 쉽습니다. 그리고 이 오도 마찬가지로 단음의 오, 토와 또 장음인 아우, 타우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 위에 점이 있는 탐의 글자와 또 이렇게 오른쪽에 점이 두 개가 있는 타흐, 약간 좀 발음을 세게 해서 크가 좀 되게 탁 이렇게 해서 약간 K 발음이 좀 들어가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 르의 이 별마다의 이 결합된 글자 트르 또 장음의 트르 또 이 아가 빠지는 이 A가 빠지는 반음의 트 이렇게까지 해서 15개가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본격적으로 좀 글자를 좀 큰 글씨로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동영상으로 돌아가는 또 이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50.5가 동영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동영상도 보시면서 잠모를 계속 익히시면 되겠고요. 이 동영상이 보면서 반복 교육을 위해서 쓰기 편에는 이제 오른쪽에다가 일부러 이렇게 신경 써서 50.5 동영상을 돌아가게 했습니다. 좀 공부가 좀 잘 되시는 분들은 들으시면서도 또 이렇게 동영상에 그 50.5 돌아가는 걸 보시면은 훨씬 더 공부가 더 빠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이 기본에 우리 50.5에서 보셨을 이 타가 있고요. 또 이 50.5 돌아가는 데서는 보이질 않지만 이렇게 타의 이 기본형 글자에서 이렇게 또 장음에 아가 붙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에서는 이렇게 A자 위에다가 이렇게 막대기 표시를 해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 단음에서 타라는 단음에서 또 타라고 이렇게 길게 장음으로 음이 전개가 된다는 거. 단장의 법칙을 좀 적용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담자에서는 이 원형의 글자라 이거는 변화지 이 타의 기본형은 변함이 없고 이렇게 장음에서만 타의 장음이다 보니 이렇게 이 장음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아 표시 장음의 아 표시를 이렇게 오른쪽 위에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단음의 이 t와 또 장음의 t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발음은 이제 이 표기상으로는 이 알파벳은 I지만 읽을 때는 이제 E로 읽습니다. 그래서 T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우리말보다 좀 더 간단하게 되어 있는 일본의 50음도 그런 기법을 생각하시면서 좀 알파벳을 읽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장음의 이 발음이죠. T고요. 알파벳은 이렇게 이 I자 위에다가 이렇게 막대기 표시를 해주면 되고, 예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일반 I자를 이렇게 써놓고 요 위에다가 막대기 표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바로 이 점 빼고 바로 이렇게 해주면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별거 아니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표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언급했던 이 단음에서 이렇게 장음으로 음이 전개가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이제 이 실담자에서는 이렇게 왼쪽에서 쭉 내려오게 되면은 단음의 이 T가 되겠고요. 또 장음의 이는 오른쪽에서 길게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러면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또 T를 공부를 했고요. 자 옵니다. 그래서 이 단음의 투와 또 장음의 투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알파벳 U자 위에다가 막대기 표시를 해서 장음의 표시를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단음에서 장음으로 간다는 이런 발음의 법칙을 또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이 실담자로는 이 실담자 이제 보통 이제 우의 표기가 상당히 좀 변화가 심합니다만은 이제 아래쪽에서 이렇게 파도 모양 아니면 물결 모양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음은 이렇게 물결 모양 해주시고 이렇게 장음의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글자가 우리가 이 예전에 배웠던 글자 중에 아마 이런 글자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렇게 배웠던 이 다가 기억나죠? 이렇게 이 D자 밑에 점이 들어갔던 이 다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이 투의 이 단음의 글자를 이렇게 이제 이 아래쪽에 이 다와 같은 표시를 해버리면은 글자가 똑같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는 오른쪽에 있는 이 다 모양처럼 우에 이 글자를 써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도 모양으로 이렇게 글자를 써준다는 것을 이제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타라는 이 글자에서는 이 타라는 이 글자에서 투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우가 써지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투가 이런 식으로 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지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이 점을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물결 모양, 파도 모양이라고 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음의 투와 또 장음의 투를 한번 이렇게 보셨고요. 자, 다음으로 이 예입니다. 태죠. 이렇게 단음의 태와 또 장음의 타이 이렇게 이제 매번 잘못 때마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파벳 E자 위에 막대기 모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A에서 I로 변한다는 거. 이게 장음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 단음의 A에서 장음의 I로 이렇게 바뀐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고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실담자에서는 이렇게 왼쪽 위에다가 A에 이런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I는 왼쪽 위에다가 하나는 A 모양 또 이렇게 하나를 더 오른쪽에 향해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I가 됩니다. 그래서 태와 타이 이 글자를 또 보셨고요. 자, 다음으로 옵니다. 자, 이렇게
이 기본형의 이 토와 또 오의 장음인 이렇게 아우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자 위에 막대기를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표기가 아니고 이렇게 아우로 된다는 것. 이렇게 이 단음의 오에서 장음의 아우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보통의 막대기 표시가 많다 보니까 또 혼동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실담자에서는 이렇게 왼쪽에 위에다가 우리가 위에서 보셨던 A의 단음의 표시 또 오른쪽에는 이 I의 장음의 표시 이렇게 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 장음의 아우, 타우에서는 왼쪽에 위에서 보셨던 이렇게 I의 이런 표기 두 개, 왼쪽에 두 개, 오른쪽에 이 장음에 이렇게 아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타우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5에서는 두 개, 위에 두 개, 또 아우에서는 위에 세 개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점이 들어가는 글자죠. 자, 이렇게 이 암이라고 이렇게 M자 밑에 점이 들어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점을 잘 찍어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 타흐에도 이렇게 H자 밑에 점을 찍어줘야 된다는 것. 이 점이 없는 일반 M자와 일반 H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발음의 글자를 이 점의 표기를 안 하면서 엉뚱한 글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점의 이런 이 표기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실담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실담자에서도 이렇게 위에다가 점을 쳐주지 않으면은 그냥 일반 타가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타에서도 이렇게 또 점 두 개를 확실하게 표기를 해줘야만이 우리가 올바르게 또 이 실담의 문자를 또 배우고 또 쓰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세세한 것들도 놓치지 마시고요.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쯤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셔서 아마 잘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마다가 결합된 마다가 기본의 타와 결합된 글자를 배우셨고요. 기본의 타와 이 별마다의 르가 결합돼서 이렇게 이 단음의 이 트르와 또 장음의 트르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R자 밑에 이렇게 점 찍어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이 장음에서는 이렇게 또 R자 밑에 점 찍어주고 위에 막대기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것 명심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음에서 장음으로 이렇게 음이 전개가 되고 이 실담자에서는 별마다의 이런 별마다의 이 아래쪽에 이런 르의 표시와 또 이 장음에서는 트르의 장음에서는 이렇게 아래쪽에 이런 별마다의 르 표시와 또 위에 장음의 아 표시를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트르의 이 장음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제 이 별마다를 자 봤고요. 이 A가 빠지는 반음의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위에 이 표시가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빼줍니다. 이 위에 부분을 이렇게 빼주고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이 별마다의 이제 반음의 표시를 해주고 이 알파벳에는 당연히 A를 빼고 이렇게 T자만 남아 있으면은 반음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이 우리가 이제 글자를 간략하게 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글자를 좀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 이제 50.5에서 보셨을 기본의 타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반듯하게 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자를 좀 이렇게 물결치지 않고
긁히지 않고 약간 좀 이 이 끝을 이렇게 좀 끊어주는 그런 표기법도 있고, 또 제가 썼던 것처럼 이렇게 약간 좀 곡선을 좀 해주면서 약간 좀 말아주면서 좀 부드럽게 써주는 글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글씨가 이제 단정하기는 이렇게 이제 그냥 가볍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듯하게 약간 곡선이 있는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이제 보통의 표기법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볼펜으로 하든지 펜을 쓰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이 표기법이 이 두 개가 있으니까 아무튼 뭐 우리 이제 배우시는 분들께서 편하신 대로 쓰면 되겠고요. 책에도 보면 이제 이런 두 개의 표기법들이 또 병행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실습자가 끝났으니 또 알파벳 이렇게 TA 또 타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타에 또 장음을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기본에 타를 써주시고요. 또 이렇게 장음에 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써주시고 위에 이 장음의 표시 이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보면서도 이제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글씨도 눈에 들어오고 또 이렇게 또 써보면은 그걸 또 손이 기억을 해서 잘 써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알파벳을 병행해서 같이 쓰다 보면은 그 알파벳을 쓰면서 실담자가 생각이 나고 또 실담자를 쓰면서 알파벳이 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이 공부 방법이 정말로 제 경험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뭐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또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또 터득이 해서 또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학문에는 정도라는 게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또 열심히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자, 다음으로 자 이렇게 기본에 타를 써주시고 왼쪽에서 이렇게 길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기본에 타를 써주시고 왼쪽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타라는 글자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잘 외워지고 또 빈도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금방 또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TI 자 이렇게 이제 이 T라는 글자를 단음의 T를 써봤고요. 또 장음의 T를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이 책을 소개하는 실담에 관련된 책들 또 우리 고전에 관련된 책을 또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약간 빨간 책 중에 아마도 이 범자대감이라고 책이 있습니다. 범자대감 책인데 아마 일본의 종지원 이 대학에서 만든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실담 자모를 익히기 위해서 이 실담 18장이라는 이런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자모를 써서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어 가지고 공부하면 있는데 워낙 글자가 많다 보니까 표를 보는 순간에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질려버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수가 없고 또 내가 저걸 다 외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그래도 항상 말씀드리듯이 원리를 터득하고 또 단어를 쓰고 또 읽고 또 원전을 하다 보면은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래서 자문만 주구장창 외우다 보면은 힘들고 좀 어렵지만 일단 이제 기본을 터득하고 또 다양한 공부 방법으로 접하시게 되면 쉽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기본에 타를 써주고 오른쪽에 길게 이렇게
아무튼 항상 말씀드리듯이 장음의 이 이는 쓸 때 정말 재밌습니다. 써보시면은 그런 경험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또 이 장음의 이를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 단음의 이 t와 또 장음의 t를 써보셨고요. 이 단음의 또 to를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약간 또 밑에 물결 모양이 있으니까 좀 기본의 타보다 좀 더 글자를 작게 써주시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절반 정도 크기로 물결 모양을 해주시면은 글자가 적당하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 글자를 잘 써주시고요. 가장 혼동되는 이 글자의 부분들이 이런 우 발음들, 잠호들에서 우 발음들이 좀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엄청나게 한자 글자처럼 많지는 않기 때문에 또 하다 보면은 또 저절로 또 외워집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아무튼 공부하면은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음에 또 to를 써주시고요. 이 장음에 또 to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에 이렇게 타를 짧게 써주시고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이 물결 모양 해주시고 장음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써주시고 자 이렇게 장음에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잠호를 터득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또 심오한 이 경전인 우리 대장경에서도 가장 방대한 대정신수 대장경에 이런 실담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문헌들을 우리가 능수능란하게 읽을 수가 있고 또 연구도 할 수 있습니다. 대장경의 경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료가 그만큼 많습니다. 아무튼 이 실담 이 잠호를 익히면은 세계가 그만큼 넓어진다는 것을 또 위안을 삼으시면서 공부를 더 꾸준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장음의 to를 또 써보셨고요. 자 다음으로 얘를 또 단음의 태를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타라는 글자가 좀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좀 글자 쓰기가 좀 오늘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기본에 타를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단음의 예 모양도 위에다 표시해 주시고 자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표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 알파벳으로 또 이렇게 T 이렇게 E 써주시고 태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장음에 A의 장음인 I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기본에 타를 써주시고요. 왼쪽 위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글자를 써주시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담자모를 알게 되면은 읽을 수 있는 문헌들이 엄청나게 많으니 얼마나 이 세상이 넓어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실담문자를 아직까지도 표기를 못해서 책으로 만들어지지 못했던 게 지금의 현실이고요. 참 그걸 생각하면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 이 타입니다. 자, 이렇게 타이를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A의 장음입니다. 그래서 타이를 또 써봤고요. 자, 오입니다. 토를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기본에 타를 써주시고, 왼쪽에 또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오가 됩니다. 그래서 토라는 글자를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팔만대장경을 가지는 상당히 세계에서도 유명한 불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미진해서 실담에 대한 자료도 없고 또 이런 실담자를 표기할 그런 책들도 없는 그런 상당히 안타까운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대학교라든지 또 많은 연구기관에서 좀 더 분발해서 이 실담의 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게 또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오를 써주시고 이렇게 토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으로 오의 장음이죠. 오의 장음 아오를 또 타오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 타의 기본형을 써주시고 왼쪽에 두 개. 이 아오에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좀 띄어서 이렇게 써줘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아의 장음에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오는 왼쪽에 두 개, 오른쪽에 한 개 이렇게 하시면서 쓰시다 보면은 저절로 입도 중얼거리고 또 손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좀 노력 앞에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장음에 타오를 글자를 썼고요. 자, 알파벳으로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으로 이렇게 타오를 써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위에 점이 있는 글자죠. 자, 기본에 이렇게 타를 써주시고 위에 점을 딱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점 찍는 것도 하시다 보면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볼펜이 가늘다 보니까 점이 잘 쳐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좀 사이즈가 큰 펜이라든지 또 붓으로 쓰다 보면은 이렇게 약간 뭐 다이아몬드처럼 모양을 만들어내면서 또 점을 찍어도 되고 또 둥그랗게 또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이 알파벳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M자 밑에 점을 찍어준다는 거 이렇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M자 밑에 이렇게 점을 딱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른쪽에 점이 두 개 들어가는 아흐죠. 자, 기본에 이렇게 타를 써주시고 오른쪽에 이렇게 점 두 개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점 두 개. 자, 이렇게 기본에 글자를 써주시고 점 두 개 이렇게 글자가 조합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게 바로 이 지금 쓰기편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또 알파벳으로 타을 써주시고 마찬가지로 H 밑에 점을 찍는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다가 기본에 타랑 결합된 이 글자들을 또 배우셨고 또 별마다의 르가 또 기본에 타랑 결합된 글자를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기본에 타를 써주시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별마다의 르의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약간 내려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무방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트르의 글자를 써봤고요. 자, 알파벳으로 또 중요하죠. 이 R자 밑에 이렇게
점이 들어간다는 것 중요합니다. 자, 별마다가 결합된 이 르의 장음 틀을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절반 정도 사이즈로 써주시고 약간 내린 다음에 이렇게 별마다 표시해 주시고 장음의 R을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한 절반 정도 써줘야 전체적으로 글씨가 균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반음의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죠? 자, 반음이 아니라 별마다의 표시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별마다의 르의 표시를 해주시고 장음의 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으로 이렇게 T자 밑에 자, 이렇게 R자 밑에 점 찍어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막대기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별마다가 결합된 또 글자를 써봤고요. 이제 반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글자가 이제 빠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생략이 되니까 좀 더 글씨가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써주시면서 쭉 내려주시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반음의 표시를 해주시면은 이 트, 반음의 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알파벳으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이 발음의 표기라든지 일반적으로 알파벳 표기가 우리가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이거를 한자로 표기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가 굉장히 이전보다는 쉽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T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무튼 공부가 좀 계속 진행이 되고 공부는 어차피 잘하나 못하나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